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또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다른 제2의 삶을 또 누리기 위해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부풀고 해서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첫째, 이제 미국에 오실 거면 무엇으로 오실 건지 이제 비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주 비자로, 또 어떤 분은 뭐 결혼 비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주재원 비자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오시고 또 무턱대고 막 급하게 오시느냐고 비자 그런 문제를 모르고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또 막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를 이제 서치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꼭 자기한테 알맞은 그 이민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부인이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두 분이 이혼하고 이제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미국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6개월짜리 비자를 끊어가지고 왔었겠죠. 근데 처음엔 캘리포니아로 오셨대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또 거기도 구경도 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그러다가 보니 돈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비자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딴 주로 이동해 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나 봐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때 어렸으니까 그 애를 2주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럼요. 2주 동안인데 뭐 애들하고 놀다 보면 금방 가죠. 그리고 걔네 아빠는 뉴욕인가 어디로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2주 동안 걔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2주가 지나도 어,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뭐 오지도 않고 뭐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걔 데리고 온 장로님한테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한 달이 넘었는데 연락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도 우리 애들 갈 때 같이 태워다 주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대책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달 가까이 됐나 봐요. 그렇다고 걔를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오셔갖고 고맙다고
있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섭섭한 표를 막 내면서 자기랑 나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정말 모르는 사람 애는 봐주지 말아야겠다. 그것도 교회에서 와가지고 좀 봐줄 수 있냐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얼굴 붉히고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돌아가야 하잖아요, 한국으로. 근데 한국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집 아들도 여기 미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영주권을 누구와 스폰서를 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스폰서를 쉽게 써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은 좀 그분은 이상한 게 왜 안 써주나 뭐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지 막 하면서 좀 뻔뻔의 극치예요. 뻔뻔의 극치. 그래서 참 그 뒤로 저는 그 사람하고 안 봤으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 또 저에게 찾아와서 스폰서를 써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스폰서를 써주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또 막 화를 내가면서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그 사람 봐도 아는 척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아들한테도 막 돈을 빌려서 막 그렇게 막 저기 하고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 가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누구신데 전화를 했냐? 내가 언제 돈을 빌렸냐?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 하더래요. 그러니까 집도 살만 하더래요. 강남에서 뭐 아파트에 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미국에 놀러 왔다가 또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눌러 앉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무 서류 같은 거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 대책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 사람들한테 땡깡 피면 그게 먹힐 줄 알았나 봐요. 아무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분이 너무 어, 예의 없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도와줄래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이불이다, 뭐 가방이다, 뭐 이것저것 막 다 해줬나 봐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만족을 못하고 뭐 또 불만불평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갔나 봐요. 그러면서 어 어디 어떻게 해서 불법 체류자인데 누가 또 사정을 하니까 그냥 써줬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매사에 불만불평하고 자기 입장을 상대방이 못 알아준다는 거에 대한 분노,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이민이 오고 싶으면 다시 한국을 나갔다가 준비를 잘 해서 와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분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돌아가서도 사람이 뻔뻔함을 저버리고 우리 아들한테 450불 정도 빌렸었는데 그것도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렸니? 막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가갖고 그렇게 또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 그냥 사람에게를 포기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실 것 같으면 서류 같은 걸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어떤 것에 적합한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렇게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여기서는 아무런 저기 뭐 이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서류 작성을 똑바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작성하지 못하면 이민 변호사한테 작성을 해가지고 똑바로 해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망신시키지 말고 똑바로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그냥 저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민을 와야 될 것 같아요. 주재원 비자나 뭐 그런 거로 오신 분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뭐 이투 비자로 오시는 분도 그렇고 결혼해서 오시는 분도 그렇고 다 죄송합니다. 다 확실하게 해서 오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오시는 분들 뉴욕 같은 데는 또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한국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되면 안 좋아요. 비자 같은 것도 무비자로 하던 것도 중단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든지 간에 나랑 망신 시키지 말고 또 부끄러운 행동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 그분이 생각나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